안녕하세요, 오토PD 정원중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르쉐의 신형 911 카레라 S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네임 992 8세대 911은 당연히 많은 면모에서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이나 최토크, 최고 속도는 더 높아졌고요. 제로100이나 제로 200 랩타임은 반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철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세계 최초로 웹모드라는 기능을 새롭게 탑재를 했는데요. 지금은 비가 오지 않는데 어제까지는 꽤 많은 비가 왔어요. 땅도 약간씩은 젖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것보다 웹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웹모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라 노면의 습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앞바퀴 하우징에 있는 센서가 흩뿌려지는 물보라를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PSM 및 PTM이 동작과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포르쉐의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가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한다면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 배분을 달리해서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숫자 4가 빠진 그냥 S 모델입니다. 따라서 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장마철에는 좀 더 달갑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하필 지금 촬영을 하려니까 비가 거의 다 그쳐버렸는데요. 어저께 저녁에 비가 올 때 이 웹모드를 테스트했을 때는 비가 좀 거세지자 이 앞에 클러스터에서 웹모드로 바꾸라고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웹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엔진과 PDK의 반응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엔진 회전수도 좀 더 낮추고 반응성도 부드럽게 바뀌면서 주행 안정성을 높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어 스포일러도 펼쳐지며 다운포스를 늘려 이런 수막 현상을 방지하게 되는데요. 토크 팩터링 플러스 같은 것도 이런 빗길에 더욱 어울리는 주행 특성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웹모드의 탑재로 포르쉐가 추구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카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인데요. 이런 장마철에 비가 온다고 주차장 한켠에 이 911을 고이 모셔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웹모드가 무조건적으로 미끄러운 빗길에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주행을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으로 접근을 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습관이겠죠. 꼭 이 911이 아니더라도 좀 비가 많이 오는 미끄러운 길에서는 속도를 조금 더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를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이번 영상에 이 웹모드의 특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다 멈춰버렸네요. 그래서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낮은 보니까 또 반대로 높이 솟아오른 핸더, 그리고 안쪽에 이 동그란 헤드램프가 911 본연의 헤리티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개별적으로 제어되는 84개의 LED가 다양한 주행 상황에 맞춰 최적의 야간 시야를 확보해주는 포르쉐의 다이나믹 라이트 시스템 플러스가 포함된 이 매트릭스 빔 LED 헤드라이트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서는 카레라에서는 최초로 앞과 뒤가 각기 다른 지름과 크기의 휠과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전륜 같은 경우는 245, 35, ZR 20인치, 그리고 후륜 같은 경우는 305, 30, ZR 21인치 타이어와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확실히 앞과 뒤가 다른 크기라는 걸 한눈에 알아챌 수가 있죠. 그리고 포르쉐는 이 911의 본연의 모습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이 수평대항 엔진이 있는 후면부를 바라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커버를 닫고요. 살짝 매력적인 루프라인과 후면 유리, 거기서부터 이어지는 블랙 테일 게이트와 또 수직의 브레이크 라이트, 또 수평으로 이루어진 이런 라이트 스트립,
이런 것들이 확실히 911의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 992야말로 포르쉐의 헤리티지를 가장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모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후면부 디자인이에요. 실내 같은 경우는 1세대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평 라인을 강조하는 대시보드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기의 구성을 더 좋아하실 분도 있고 아니면 좀 아쉬워할 분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신의 디자인과 기능들이 포함된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변속 레버는 확실히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성능적인 면에서 변화가 큰데요. 이전 세대의 3.0L 6기통 트윈터보 박스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를 피에조 인젝터로 변경하고 압축비를 올리는 등의 조율을 거쳤습니다. 터보차저 용량도 키우고요. 또 거울을 마주보듯 대칭을 이뤘다고 하죠. 또한 인터쿨러 용량도 키우고 PDK 같은 경우는 기존 7단에서 8단으로 더욱더 다단화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최고 출력은 30마력, 최대 토크는 4.1이 높아졌습니다. 제로 100은 0.4초, 제로 200은 0.8초를 줄였고요. 니르부르크링 랩타임도 5초나 줄였다고 합니다. 변속은 6단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7단과 8단은 오버드라이브 기어로 작동하게 됩니다. 1단 기어비도 더 짧아져서 초반에 발진 가속도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더 빠른 반응성과 변속 패턴을 가지는 이 변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후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도 대응이 된다고 하죠. 또한 엔진 마운트도 이전보다 차량 중심에 가깝게 배치되어 밸런스를 더 높여주고 있고요. 셋시에서는 알루미늄 비중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엔진음이나 배기음이 더 과격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주행 모드에 따라서도 이런 배기음이 바뀌게 되지만 이런 다이렉트 키를 통해서 이렇게 노멀 모드에서도 배기음만 더 과격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또한 엔진 오토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 브레이크를 깊게 밟으면 오토 홀드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승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전면이나 측면 그리고 후방 시야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차량 가액인 만큼 이런 후측방 경고도 옵션으로 포함을 해 놓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60도 에어리어뷰 기능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좁은 길이나 주차 시에는 아무래도 도움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10개 스피커로 570W의 출력을 내는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다른 옵션 사양으로 13개 스피커에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굳이 이런 사운드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이 포르쉐 911 자체에 이런 엔진음이나 배기음이 음악보다 더 매력적인 이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포르쉐의 8세대 911 카레라 S 모델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시승 일정 동안 비가 온다고 해서 웹모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다음번에 카이엔 쿠페대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PD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액티브 롤 안정화 시스템인 PDCC 그리고 리어 엑셀 스티어링도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시승 일정상 고갯길이나 트랙 같은 이런 좀 코너가 많은 곳에 가지 못해 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체감할 수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이나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벨로스터 NDCT 같은 경우도 이런 스포츠 리스폰스 비슷한 기능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모델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쿨다운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확실히 포르쉐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스가 20초 동안 지속이 되는데 조금 중간에 도로 사정이 바뀌게 된다면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이렇게 꺼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계속 이어져.